먼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시험을 합격하면 의사들은 이제 의사 자격증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일반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 이 의사는 의학에 관련된 어떤 진료 과목을 개설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한바름 원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압구정의 한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어떤 시술을 받고 이제 마취가 덜 깬 상태로 이제 뭐 고가의 수입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를 향해서 돌진해서 어떤 젊은 여성이 사망하는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제 경찰에서 뭐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가해자에게 이제 마취와 시술을 했던 병원의 원장이 이제 환자들을 수면 마취한 상태로 뭐 의식이 없는 틈을 타서 어떤 성추행과 뭐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제 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자, 이게 이제 압구정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저지른 것으로 이제 기사들이 알려져 있어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이 원장이 알고 보니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비뇨기과 의사더라 라는 뭐 뉴스나 이제 영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압구정 대로에서 이제 성형외과 진료를 하고 뭐 리프팅과 같은 이제 성형수술과 관련된 진료를 했는데 알고 보니 비뇨기과 의사였다? 여기서 이제 일반 대중들은 사실 이 의사가 본인의 전공조차 속이고 이제 사기꾼처럼 행동을 한 건가 같은 이제 많은 혼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진료 과목과 전문 과목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시험을 합격하면 의사들은 이제 의사 자격증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일반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이 일반인은 이제 합법적으로 병원을 개설을 하고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의사가 내가 어떤 분야를 진료할지 진료 과목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 이 의사는 의학에 관련된 어떤 진료 과목을 개설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에 있습니다. 내과를 해도 되고 정신과를 해도 되고 정형외과를 해도 됩니다. 본인이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암클리닉이라든지 심장 뇌질환을 진료 과목으로 두고 그런 것들을 진료를 하고 사실 수술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제 물론 의료 시장에서 미용이나 혹은 뭐 통증 클리닉 같은 분야들이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인들은 보통 이런 분야들로 대부분 진출을 하고 이제 진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개설한 의원은 이제 병원의 간판이라든지 홍보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약을 받게 돼요. 되는데 대표적으로 무슨 의원이라고 적고 그 뒤에 진료 과목이라고 다시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진료를 어떤 진료를 하는지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진료 과목이라는 그 단어가 조금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대중들에게 마치 이제 좀 전문의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성형외과나 이제 피부과 같은 이제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시험을 합격한 뒤에 받는 전문의들은 전문 과목을 명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데요. 이제 본인의 전문 과목을 의원이라는 글자 앞에 적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형외과 의원 혹은 무슨 내과 의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 저건 전문의가 만든 병원인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아무리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전문 과목을 얻었더라도 내 전문 과목 진료 말고 다른 과목 진료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 과목에 정형외과를 걸어놓고 뭐 발의 통증이나 뭐 척추 같은 곳에 대한 진료를 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압구정 의사의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 비뇨기과 전문의가 본인의 전문 과목을 진료하지 않고 이제 미용 성형 분야로 진출을 해서 진료를 하는 케이스인 거죠. 자, 물론 저는 모든 전문의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전문 과목에 있어서 무조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문의의 과정은 상당한 고난이도의 트레이닝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의와 평균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일정 이상의 진료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진료 과목과 전문 과목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간판을 보고 이제 혹은 의사의 양력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전문의구나
혹은 전문의가 아니구나 라는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성형수술을 나는 전문의에게 받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곳은 이제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라는 곳에서 만든 공식 홈페이지고, 여기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누구인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진료를 받으려고 혹은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전문의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름과 현재 근무하는 병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전문의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다면 100%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검색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면 100%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의사 중에 이제 전문의의 비중이 높고 접근성도 좋아서 의료의 질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요. 나나 이제 내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전문의에게 수술받을지 혹은 전문의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받을지, 혹은 이제 내 아이가 아플 때 소아과 전문의에게 갈지 혹은 소아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에게 갈지 생각해보면 사실 성형수술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성형외과에 갔는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성형외과의 한바름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